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가 행복진료실에 찾아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월드컵 응원 열기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축구를 시청하면서 밤낮 바뀐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생체 리듬이 한번 깨지게 되면 원래 컨디션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바나나나 체리 같은 과일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챙겨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세 번째 경기가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응원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추위 대비를 정말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2도, 철원은 영하 12.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중부 내륙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 서해안에는 1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올 텐데요. 서울은 2도, 대구는 6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월드컵 3차전이 열리는 토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고 5cm, 경기 남동부에는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제주도에 10에서 30mm, 남해안에는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날이 추워질 텐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비나 눈이 내리면 도로가 무척이나 미끄럽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좁은 보폭으로 천천히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서울택시 심야 할증입니다. 어젯밤에 택시 탔다가 결제하신 분들 택시값 요금 결제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이 서울 택시에 심야 할증이 밤 10시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이 되던 이 기존 심야 할증 시간보다 2시간이 더 늘어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심야 할증료 또한 이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밤 10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택시 운송 사업 이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밤에 날씨가 워낙 추워서 네. 어제 택시 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요금 보고 한 번씩은 놀라셨을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중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밤 12시에서 새벽 4시 구간 동안 심야 할증 시간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이 더 확대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3,800원인 중형 택시의 기본 요금 같은 경우에 밤 10시부터 11시 또 새벽 2시와 4시 사이에는 4,600원으로 오르겠고요. 이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할증료가 40%까지 인상돼서 기본 요금이 5,300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 계산하실 때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만약에 택시에 탑승했는데 이동하는 도중에 할증 시간이 됐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할증률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이나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도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 요율이 적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서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이 시계 외 할증도 20% 신규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택시가 특히 없는 시간대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까지. 이때 이제 40% 할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증 요금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 한 10km 가셨을 때 택시 요금이 한 11,400원 정도의 수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조정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밤 10시부터 11시 또 새벽 2시부터 4시 구간에는 20%가 인상이 돼서 13,7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근데 불과 1시간이 지난 밤 11시에 내가 택시를 탑승했다라고 하면 40%의 할증률이 적용이 돼서 10km를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많게는 굉장히 많이 15.3%가 많은 15,800원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밤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택시를 도통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따블 뭐 이러고 갔었는데 예, 모쪼록 하여간 택시가 좀 잡히는 요런 계기로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조폭 마약 사범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입니다.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를 했는데요. 이 알고 보니까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도 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직폭력배가 단순히 폭력범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도 이제 저희 침투가 됐다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명을 입건하고 그중에 8명은 구속,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고요. 그 가운데 5명은 마약 투약, 소지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고 나니 마약 사범의 조직 폭력배까지 연루가 됐다는 건데요. 네. 해당 조직은 어떤 수법으로 이 범죄 또 이 사기 행각을 벌였을까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보니까요. 알고 보니 중국 국적의 총책 30대 A씨와 B씨 또 그리고 국내 총책 C씨 등 이 3명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무려 9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특히 국내 총책 C씨는요. 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5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과정에서 C씨가 참 치밀한 게 범행에 가담했던 이 1차 현금 수거책을 상대로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해서 사기 피해금을 중과해서 갈취하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중국에 있는 최상위 총책을 상대로 이 1차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가 돼서 현금을 마치 수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서 중간에 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모두 빼돌리는 이런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현재 이들 조직에게 대포통장 18개 제공했던 이 대포통장 유통 총책과 명의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책 A씨와 B씨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폴에 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과정에서 이 폭력 조직이 네. 연루된 게 발견이 됐다, 네. 또 밝혀냈다. 국내 폭력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는 동방파와 칠성파가 본건 범행에 유명한 가담했던 데인데 것으로 칠성파. 그렇죠.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그 부산에서 굉장히 최대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동방파 두목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을 제공을 하고 매달 800여만 원을 받는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무려 1억 7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이 칠성파의 한 조직대원 같은 행동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의 국내 총책이었던 C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에 유심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셨던 그 국내 총책 C씨 있잖아요. 네. C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건 범행에 조직폭력배도 가담돼 있지만 마약 범죄도 현재 네. 연루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당들은 마약 범죄까지 함께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전책이었던 D씨, 현금수거 및 공문서 위조책이었던 E씨 등은 이 국내 총책인 C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는 등의 형태로 오랜 기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보합동수사단은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에 2천만 원을 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환전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정보합수단에서는요, 새로운 사기법을 활용해서 이 사기 피해금 6,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 그리고 이 금감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제도를 활용해서 계좌영장은 한 번만 발부받고도 이 수차례에 걸쳐 세탁한 돈을 전부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보합수단은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요? 네. 중국 총책이 있고 우리 총책이 있으면 이걸 다 아우르는 두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잡아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본색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딸 버린 엄마 선처된 이유입니다. 늦은 저녁 이 골목길에 3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외국인 친모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검사 측은 친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친모가 추방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선처를 했습니다. 어제 중앙지법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국인 친모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취업 제한 명령도 면제를 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은 이수할 것을 명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친모, 왜 3살밖에 되지 않은 본인의 딸을 길에 버리게 됐을까요? 이 A씨가요, 지난 8월 이 늦은 저녁에 서울 한 명동의 골목길에 갑니다. 그래서 3살 난 딸에게 여기 그대로 있어, 엄마 오케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명동에 있는 골목길에 두고 자신은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유기된 지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행인의 신고로 아동복지센터에 인계됐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외국인 엄마 친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게 됐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약 2개월간 심리를 하면서 이 모녀의 사정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A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있었는데 출산 직후부터 이 남편 도박에 돈을 탕진했고요.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애는 알아서 키우라라면서 생활비도 주질 않았고 심지어 이 외국인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가족들에게 이 생활비나 여러 가지를 기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친이 최근에 출혈로 쓰러지게 되면서 경제적인 도움이 끊기자 딸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고 네. 잘못은 했지만 이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서도 좀 참작을 해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도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직접 조사한 이 모녀의 사정도 고려를 했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친모 A씨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이제 한 가지의 양형 사유로 봤고 또 친언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육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힌 부분까지도 양형 이유로 설시를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상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만 3세 남짓된 딸을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꾸짖으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 퇴거가 되게 되면 아이와 떨어져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시를 했습니다.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나몰라라 했던 그 사실혼 관계 남성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없겠죠. 네,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도.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딸과 함께 아이와 함께 더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우리 낭만 닥터가 찾아가는 닥터가 간다 시간인데요. 낭만 닥터 뭐 여러분이 계시는 곳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또 의학적인 솔루션 제공하고 네.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도 화천군을 찾아가서 다리가 휘어져서 통증이 굉장히 심했던 방금선 할머니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수술이 잘 됐을지도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그 뒷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갑니다. 닥터가 간다. 지난 이야기. 낭만 닥터와 함께 강원도 화천을 찾아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신 겁니까? 10년 넘게요. 저녁이 되면 이렇게 보여요. 아유, 심할 때는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병원 갈 생각을 못했죠. 일은 많고 너무 아플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때마다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는데요. 편안하게 이제 내가 붓을 펴줄게. 그 소리 들으니까 눈물 나네. 미안하죠, 상당히. 어머님이 이제 여기 아버지랑 거의 한 10년 정도를 투병을 했어요. 뭐 소대변 다 받아내고 그런 걸 집사람이 다 한 거죠, 지금까지. 무릎을 자세히 진찰 한번 해볼 테니까요. 방금선님의 무릎 건강 상태가 궁금해지는데요. 낭만 닥터의 날카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오다리가 상당히 심하신 거예요. 복숭아뼈를 딱 붙이면은 무릎도 원래 붙는 거거든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돼서 거의 말기 수준까지 간 증상이세요. 며칠 후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방금선님.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뼈가 거의 붙어버렸잖아요. 이 관절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니까 인공관절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오늘 환자분은 왼쪽 같은 경우는 좀 덜 달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MRI를 보면은요 다 달아져 있는 거죠. 이 환자는 양쪽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내과 원장님 뭐 환자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수술을 위해 시행한 검사상에서 심장 초음파상에서 대동맥 판막에 석회화 소견이 보였고 피검사상에서 당뇨 전 단계 소견이 보였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낭만 닥터의 집도로 최소 침습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무릎에 다 받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진행하는 수술이라 의료진들의 집중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라 아들은 애가 타는데요. 거동도 한쪽이 이렇게 좀 했으면은 짚고 이렇게 걸었을 텐데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는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2시간이 지나 드디어 수술방을 나온 낭만 닥터. 오늘 수술 잘 끝났나요? 예, 잘 끝났습니다. 양쪽 인공관절을 동시에 시행을 했는데 한쪽은 8cm, 한쪽은 7.5cm 최소 절개법을 이용해서 그 양쪽 수술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양쪽을 수술할 때는 그래도 수술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로부터 3일 후 수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후에 제가 엑스레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인공관절을 넣어준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수술 후의 모습이 요거예요. 발 딛고 걸어다닐 때 이렇게 꾹꾹 맞추고 그러던 것이 이제 아마 이렇게 꾹 맞추는 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생활에는 큰 불편 없이 사실 거예요. 예예. 아유 고맙습니다. 재활치료 많이 하세요. 예예. 방금선님을 위한 집중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더 각도를 높여볼게요. 120도까지 굽히는 걸로 조절해 놨어요. 무릎 관절 수술 후에는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이 굽혀지고 펴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보행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는 게 나중에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이 없어요. 걸어보세요.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이제는 보행 보조기 없이 혼자서도 잘 걷게 된 방금선님. 네. 걸음을 걸을 때 양발 보폭이 넓다는 거는 아직까지 딛는 거에 대한 균형이 조금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10년간 괴롭혀왔던 무릎 통증에서 벗어난 방금선님. 그렇죠. 매일 진행된 재활 치료로 회복 속도도 빨라졌는데요. 선생님한테서 수술 받아갖고 너무너무 그 마음만으로도 가벼워요. 이제 제가 노력 많이 해야죠. 이제. 그로부터 20일 후 낭만 닥터와 함께 만능 MC인 제가 화천을 다시 찾았는데요. 과연 방금선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신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낭만 닥터 닥터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만능 MC 백봉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정경훈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오늘 그 방금선님을 예. 찾아뵙기 위해서 화천에 왔거든요. 예, 예. 지금 방금선님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예. 20일 정도 예. 지났거든요. 예, 예. 어떻게 좀 괜찮으셨는지 예. 빨리 궁금하거든요. 제가 네. 객관적으로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방금선님, 계세요? 방금선님 계세요. 계시네요, 계시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 똑바로 잘 걸어 나오시는데요? 수술 전후로 걷는 게 이렇게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무릎 상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서보실까요? 일단 서서. 들어오시면 옛날에 떴던 게 다 붙었잖아요. 야, 신기하네요. 오다리로 휘어졌던 두 다리가 감쪽같이 쭉 펴졌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붙은 거랑 똑같은데요. 뭐. 내 다리보다 훨씬 똑같은데요. 인관절 관리를 잘 해놔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활체근이에요. 활체근? 활체근. 활체근이 뭐예요? 활동 관리. 아, 둘째로 체중 관리. 셋째로는 근력 강화. 세 가지. 그래서 활체근. 활체근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돼요. 일상 생활 정도를 하되 네. 1시간씩 2시간씩 걷고 막 무리하게 쓰면은 네. 무리가 갑니다. 체중은 근데 같은 걸음수를 걸어도 체중이 많거나 무거움을 들고 이렇게 걸으면은 충격이 더 많이 가잖아요. 체중을 많이 늘지 않도록 하고 근력 강화는 근력 강화 부분이 네 군데예요.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골반, 골반 근육, 네. 그다음에 요거 허벅다리 근육. 허벅다리 중에서 이 앞쪽, 뒤쪽. 그다음에 여기 종아리 근육.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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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네 분녀회장님. 분회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예. 세상에, 다리가 이렇게 됐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떻게 다리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됐었는데? 안 되겠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 거야? 고치면 되는구나. 네, 그렇죠. 이제 다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알려주실 거 없나요? 평소에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같은 거? 근력 운동 얘기다. 근력 운동, 예. 되게 다른 것들은 많이 근력 운동을 하는데 골반 근육 운동은 안 해요. 자, 들어올리세요. 쭉 들어올리세요. 오! 들어올리시고. 더 많이 올라가시는데, 어머님? 그래요? 이렇게. 근데 어머님 표정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표정이 너무 표정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세요.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는 표정으로 지금. 저도 한번 그러면 이 골반 근육 운동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자세로 FM대로 제가 다시 듣고. 자. 너무 들어올리네.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 다 봤어요. 뭐야? 진짜로. 이거 안 쓰는 근육 써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와, 큰일 났네. 걷기 운동도 할 겸 모두 함께 집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닭인데요? 닭이 있네요, 여기에는 또? 예. 달걀도 있나요? 낳죠, 맨날. 맨날 나요? 항상 안 보이는데 어디가 있어요? 좀 막고 있잖아. 좋아. 저 안에 있어요? 닭들이 여기 와서 그냥 낳는가요? 예. 맨날 먹이 주고는 계열 나눴는데 그럼 어머님이 예전에는 이런 일도 다 하셨어요? 아주 그전 때는 다 했는데요. 네. 근래는 못했죠. 뭐 다리가 이게 엄청 그렇죠. 심해갖고 네, 아파갖고 그렇죠. 와 이런 데를 다니질 못했으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는 다리가 건강해지실 거니까 이제 마음껏 이제 좀 자유를 느끼시고. 제 인생 좀 살아봐요. 예, 많이 즐기세요, 이제. 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제 건강한 두 다리로 마음껏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요? 맞춰보세요. 네. 인공관절 후에는 쪼그려 앉으면 절대 안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앉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전혀 못 앉아요.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오. 왜냐면은 땡. 아니라고요? 들은답을.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자주 많이 하면 빨리 망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그런 자세는 피하라고. 근데 선생님, 그 인공관절이 튼튼한 거잖아요. 튼튼하지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인관절이 위아래 그 관절 사이에는
폴리에틸렌이라고 네. 좀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있어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전체로 두툼하게 이렇게 맞닿아요. 그러니까 네. 특별하게 어디 한 곳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별로 안 달아지는데 이쪽으로 앉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문질러지니까 밝겠네요, 그것도. 이 부분만 집중이 돼서 잘 따라져요. 결론은 뭐냐면요, 어머니. 인공관절 아껴 써라. 이 얘기입니다. 아껴 써라. 한마디로 아껴 써라. 네. 아껴 써라인데 한삭 후 거절했지만 닥터가 간다 팀을 위해 점심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벌써 고소한 냄새가 밀려오죠. 직접 주워다가 한 거예요.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야, 저번에는 그 토종꿀을 또 맛보게 해주시더니 오늘 또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네요. 와, 예술이다, 예술. 전번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네, 놀 데도 없어요. 배 터질 것 같아요. 와, 상다리 부러지겠네, 이거. 네, 드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시골 밥상을 만난 이 기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방송이고 뭐고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흐뭇하신 표정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식사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또 낭만닥터 우리 원장님께서 보답으로 클래식 기타를 또 연주해 주신다고 하니까 박수 주세요. 박수. 감미로운 기타 연주회가 바로 시작됩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댁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사진이 옛날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노인네들은 이제 계셨고 그러니까 뭐 그럴 그 시간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또 저희 또 낭만닥터 원장님께서 오늘 사진을 한번 두 분 멋지게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네.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야, 이제는 전문 사진사가 다 되셨는데요. 두 분에게 추억을 함께 선물해드리는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제주도. 예, 편하게. 제주도 갔다 울릉도 왔습니다. 울릉도까지. 좀 웃으시게 좀 만들어줘봐. 웃으시게 만들어줘라고. 저희 자세를 보세요. 웃기죠? 매일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닥터가 간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사연을 신청해주세요. 닥터가 간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네, 사의 건강 고민도 들어보고 또 건강 정보 공유하는 시간이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진료 신청한 환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티가 그냥 와.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귀티가. 와, 자, 오늘은 어떤 스타분이 정체를 숨기고 있을지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오? 1970년대 길거리 캐스팅 스타입니다. 아, 그때도 길거리 캐스팅이 있었나? 그렇죠. 요즘에야 소속사에서 아이돌들 캐스팅할 때 오디션도 보지만 길거리 캐스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1970년대의 아이돌 스타? 그러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돌 있나? 이때가 흑백 텔레비전 시대. 길거리를 다닐 때 눈에 띄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어떤 분인지 저 궁금한데 서둘러서 두 번째 힌트까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평창동 주주총회 백화점 VIP. 일단 백화점 VIP라면 야, 오늘 좀 사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치. 가진 게 많은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평창동 주주총회 백화점 VIP 하면 회장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그리고 그런 회장님 사모님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평창동 그러면 이게 강원도 평창이랑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지. 평창동 그러면은
따르르르. 네, 평창동입니다. 요거잖아, 요거. 네, 저 좀 살아요. 굉장히 좀 귀에 익숙한데요. 지금 평창동 사모님 연기로 좀 유명하신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딱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추측한 분이 맞을지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주세요. 역시. 네, 안녕하세요. 배우 원정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요. 역시 목소리도 평창동 너무 사모님. 네. 사모님 역할 역시 많이 하시죠. 네. 늘 그 부잣집 사모님 역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비결은 특별한 게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놀랍게도 정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짧게 저는 뭐 드라마 시작해서 끝까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짧게 중간에 왜 또 부잣집 사모님 여기 갑자기 대본에 나온다. 그러면 섭외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 한 제가 40여 년 가까이 됐으니까 한 300회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뭐가 뭐를 했는지도 모를 만큼. 이야, 정말 많네요. 근데 또 부잣집 사모님 역할 동시에 또 국민 시어머니 역할 많이 하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며느리가 혹시 있을까요? 아, 네. 뭐 짧게 참 많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독하게 막 이렇게 물컵을 그냥 샥 날리는 뭐 아니면 등등도 참 많이 하고 뺨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우리 여배우가 있어요. 윤정희 씨라고. 그때 이제 드라마 웃어요 엄마에서 김장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시절 그때 그 계절이에요. 그래서 새우젓이 이렇게 이제 김장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새우젓 한 통을 머리에다가 들어갖고 그래갖고 막 그 배우 머리에서부터 막 새우젓이 그냥 줄줄 흐르는 그게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배추 막 양념했던 거 그냥 날리고. 네. 아니 그거 진짜 새우젓, 그 진짜 새우젓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요. 그게 주택 바닥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굉장히 넓게 깔고 그리고 이제 붓고. 아니 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가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엔 냄새가. 최소한 한 달은 갔을 텐데 냄새가. 네. 아니 그거 악역 연기 그 재현 가능합니까 지금? 아, 네. 근데 그 새우젓이 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역을 우리 윤정희 씨 역을 우리 차 원장님 박사님이 저 하시겠습니까? 새우젓은 맞을 수 없어요. 그건 먹는 거지. 아니면 그냥 여기 간단하게 양념이 좀 많이 이렇게 빨갛게 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냥-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이걸로 좀 저기 네.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호랑이 앞에 있는 하루 강아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아유, 자 돌았어요. 레디 액션. 어머님, 저 잘났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네가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야, 너 매운맛 좀 봐야 알겠다. 응? 좀 봐드렸습니다. 눈을 못 마주쳤어 지금. 근데 딱 액션 하자마자 눈빛이랑 딱 말투부터가 확 달라지죠. 배우들은 달라요. 이야,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아니 우리도 막 잡담하고 있다가 카메라에 탈리 불 들어오면은 딱 들어가죠. 아니 근데 연기야 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길거리 캐스팅 얘기가 궁금해요. 1970년대인데. 네, 7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정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요즘에 참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명동의 길을 이제 이렇게 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을 붙이는 저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를 싹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좀 걸어주겠냐고.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고 봤더니 저 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명동성당 그 입구 그쪽 위에 아주 커다란 망원 렌즈 카메라가 있고 감독님들이랑 스태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지나는 사람들 그때 아마 모델을 이름 있는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신선한 모델을 선택했던 찾고 있었구나. 거예요. 그래서 무명인들. 그 이제
카메라에 제 모습이 좀 들어왔던가 봐요. 아. 그래서 이제 스텝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주겠냐고 야. 그래갖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탁 쓸어 올리면서 아. 몇 번 했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걸 왜 어떻게 했지? 그래요. 근데 뭐든지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싹 하면서 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광고 모델을 데뷔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보고 있던 그 감독이 야 그래 저 여자야 이랬죠. 이제 그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네.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되는 유명한 샴푸였죠. 예. 아니 근데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 왜 그 명동 길거리에서 콕 집어서 길거리 캐스팅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행복진료실을 왜 찾으셨을까요? 네, 정말 보신 대로요. 전 건강하고 관리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건강은 관리한 것만큼 어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다라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또 드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이제는 막 찾아서 먹고요. 또 뭐가 몸에 안 좋대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아도 조금 이렇게 이제 안 먹거나 어떤 그런 이제 운동 같은 거 하는 것도 이제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아무리 관리해도요. 이 관리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밥도 조금 먹고 그러면 이렇게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 여기 네네 배 복부 네. 뱃살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 배우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전신질환 부르는 뱃살의 공격을 막아라입니다. 전신질환을 부르는군요, 뱃살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뱃살 고민 안 하는 분들 뭐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르신 분들도 말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또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네. 그나마 겨울이 되면 두툼한 걸로 가리니까 다행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게 옷이 두터워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뱃살을 가릴 수 있어서 조금 안심하시긴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열심히 다이어트 하셨다가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운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간식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간식들 챙겨 드시다 보니까 이 열량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안심하고 살찌는 거를 좀 방치하시다 보면 이거 자체가 이게 뇌졸중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좀 찌고 배 좀 나오면 옛날에 덕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살 좀 찌웠는데 그걸 가지고 뇌졸중하고 연관시키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근데 몸무게가 늘어나면은 바로 혈압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높은 쪽 혈압은 한 1.6 정도 올라가요. 1kg당. 그런데 낮은 쪽 혈압도 1.1 정도 올라가니까 체중 한 5, 6kg 정도만 빼도 10 가까운 이 혈압 강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 지질 혈증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혈액 속에 있는 지방질이 많이 생기면서 각종 염증 반응이라든지 혈액의 흐름이 더디게 되니까 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심내 혈관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많죠. 실제로 캐나다의 한 연구팀에서 32개국에 달하는 아주 많은 역학 조사를 했는데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8년이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사람들의 이 뇌졸중 유발 위험이 26.8%가 더 높다고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나이살 중에 그 특히 뱃살을 조심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뱃살 안에 있는 그 내장 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뱃살은 크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뉘는데요.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랑 근육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유발이 되고 이 염증 물질이 전신을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혈관 질환까지도 높아지게 되니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 뱃살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아까 그 내장 지방이
뇌졸중이나 고혈압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밖에 또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전신 질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뇌졸중은 한 1.7배 정도, 그리고 고혈압은 2.6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병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 복부 비만이 있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이 5.3배 정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심근경색증과 같은 문제도 1.8배나 증가를 하니까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치매 발병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심형 정상 체중이신 분들, 이런 경우에도 약 20% 정도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 그 자체로 노년기에서의 치매 발병률이 1.6배 정도 높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이 뱃살이 치매까지 네. 그런 위협을 하는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나이 정도쯤 되면 사실은 이제 치매 걱정도 할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이 뱃살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막아내려면 우리가 어떤 뱃살을 어떻게 빼야 하는지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뱃살이 나왔다 이걸로 끝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유형의 뱃살인지 알고 이걸 좀 이렇게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보죠. 네, 그래서 뱃살 유형을 나눠서 전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윗배가 툭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먼저 보시면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입니다. 네, 유독 윗배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장 지방형인지 피하 지방형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보다 위에 쪽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러면 내장 지방형인 겁니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내장 지방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말 내장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요거 좀 알 수 없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보통 지방하면 이런 형태의 지방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냥 저걸 툭 떼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몸속 이 내장 지방은 사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게 보면 실제 저희가 개복을 하거나 복강경 상에서 이 내장 지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질기고 끈적끈적한 형태인데요. 아마 감이 좀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소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지금 가지고 노는 소품인데요. 지금 보이시면 네, 슬라임이에요. 네, 슬라임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하고 약간 질긴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의 사실 지방들이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내장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이나 이 우리 몸에 성인병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저렇게 끈적끈적하고 질긴 게 내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저걸 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군요. 그렇죠. 참. 자, 다음 뱃살 유형은요? 네, 다음은 아랫배가 툭입니다. 아랫배 툭 튀어나온 분들도 계세요. 뭐지 저건? 이 유형은 피하 지방형 복부 비만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래쪽이 배근육이 두껍게 잡히고 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한테 자주 생기는 유형인데요. 그래서 장 운동이 좀 느려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둘레에 하체 비만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아래가 좀 이렇게 볼록 나온 분들은 대부분 다 안에 뭐가 좀 딱딱하게 찬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랫배가 툭 튀어나온 피하지방형 복부 비만인 분들은 장 운동을 빠르게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식이섬유 같은 걸 좀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어서 세 번째 뱃살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옆구리가 툭입니다. 옆구리살. 네. 주변에 보면 이렇게 튜브 같은 거 끼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손잡이라고 그러죠. 보시면 자세 불근형 복부 비만입니다. 자세 불균형요? 네. 근데 이 옆구리에 이게 살이 있는 거요. 정말로 보기 싫거든요. 맞아요. 앞에 배가 조금 나오면 그래도 옷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살짝 커버해서 입으면 잘 몰라요. 옆이 날씬하면. 그런데 옆구리가 푹 나오면 뒤에서 봐도 이렇게 옆이 툭 튀어나오고 배의 허리둘레, 바지 사이즈까지도 커지거든요. 아주 살도 안 빠지고 고민입니다. 네. 특히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 튜브형 옆구리에 붙는 살들은 자세가 안 좋아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뱃살하면 내가 뭘 많이 먹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했거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자세 때문이라고. 네, 거기다 또 이제 우리 옆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근육들이 뭐 광배근, 외복사근, 안쪽에 뭐 요방형근 이렇게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서 사실 자세가 자꾸 약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지방이 껴가지고 자꾸 옆구리 쪽으로 살이 붙게 되는 게 바로 저 자세 불균형 복부 비만입니다. 네, 근육 운동을 해야겠네요. 자세도 바르게 하고.
있고. 자,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산처럼 툭. 지금 차 박사님 고개를 푹으셨는데 산처럼 툭은 남산형 복부 비만. 아니 저거는 저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한테 네,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사실 가지고 있는 뱃살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수박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수박형 뱃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남성 호르몬 자체가 하는 역할이 내장 지방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30대 전후로 해서 이 남성 호르몬이 줄게 되면서 이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요. 이 윗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랫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쌓이는 사실 성인병이나 이런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형태이기도 하죠. 네, 뱃살 유형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좀 확실히 알겠네요. 그래서 뱃살 유형에 따라서 빼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알려주실 거고요. 우리가 화면 하나 보고 올 텐데 뱃살 잘 빼시고 나이살 관리를 잘해서 지금 건강이 아주 좋은 그런 분입니다. 한번 네. 보고 오겠습니다. 다이어트 누군가에겐 평생의 숙제죠. 이현주 씨 또한 그랬습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거 날씬했을 때. 뚱뚱했을 때 사진 보기도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자기도 싫지. 그러니까 애 낳고 둘째 낳고 25kg 정도 쪘는데 애가 나왔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고 빠진다고 빠지는 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안 돼. 어느 정도 감량하신 거예요? 15kg 정도 뺐어요. 15kg 정도 뺐는데 3개월 만에 15kg 감량. 살을 빼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지인 중에 저랑 살을 비슷한 시기에 쪘어. 그 애 낳고 우리는 이러고 사나 보다 했는데 걔가 갑자기 살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충격을 받았어. 쟤도 빼는데 나도 빼야겠다. 내가 너무 싫다 이렇게 사는 거는.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정말 결심하고 뺐어요.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은 생각이잖아. 그 생각을 메모를 해서 물질화 해가지고 그거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물질된 걸 보는 거야. 결심을 물질화한다고요? 알고 보니 연주 씨만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는데요. 한 논문을 보고 해봤답니다. 현주야,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이뻐지고 날씬해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거를 보면서 넌 할 수 있어. 그래 맞아, 넌 할 수 있어. 너 이뻐질 거야. 살 빠질 거야. 그리고 이제 식욕이 딱 생기잖아. 그럼 이걸 딱 봐. 먹으면 안 돼. 참아야 돼. 운동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전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지갑 속의 메모를 볼 때마다 연주 씨는 운동하러 나간답니다. 메모가 결심을 실천으로 옮겨준다네요. 빠르게 걷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 다 와. 같이 가. 쉽지 않네요. 오늘 날씨 추워갖고 두꺼운 잠바 입었더니 더 힘들지? 더 못 쫓아가겠어. 빨리 살 빼야지. 이렇게 원래 빨리 걸어야 열량이 소비가 되고 땀도 나고 그냥 산책하듯이 걸으면 땀이 안 나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막 경보하듯이 뛰는 거는 또 무릎이 아파. 그래서 경보하듯이 이렇게 빨리 하면 좋더라고요. 저는 막 온몸에 땀이 쫙 나고 그래서 좀 빨리 걷는 편이에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가을이야 여보. 봐봐. 갈 때 봐. 더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보. 행복해. 야외 운동이 주는 또 하나의 기쁨이죠. 수시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한강의 풍경. 지금 가을이잖아요. 한창 가을이라 한강 걷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한강에 이렇게 나무들 이쁜 나무 많잖아요. 그럼 한강 걷고 돌아갈 때는 오솔길로 딱 걸어. 그러면은 가을도 느끼고 낙엽도 보고 단풍도 보고 기분도 좋아지고 계절감도 있고.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을 보는 것도 운동하는 재미라고 하는데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네요. 하지만 그 속내는 달랐으니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역시 운동은 운동입니다. 여보, 우리 누가 빨리 걷나 내기할까? 우리 여기서부터
걷기, 설거지 내기, 저녁 설거지 내기. 오케이. 시작. 게임으로 소소한 재미를 더해보는 부부. 아내의 다이어트에 덩달아 남편도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운동이 끝나고 부부가 찾은 것은 마트입니다. 저녁을 위해 신중하게 고르는 현주 씨.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게 식단이잖아요. 15kg 감량한 현주 씨의 밥상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샐러드 위주로 먹고 네. 신랑은 그냥 한식 좋아하니까 그냥 칼로리 조금 적은 한식 위주로 차리는데 네, 저는 샐러드나 버섯 좀 많이 먹어요. 아, 그럼 두 번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15kg 빼고 네. 그 이후로는 저녁에는 샐러드, 버섯 그런 식단으로만 먹고 있으니까요. 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런 거 사서 그냥 씻어가지고 식초 뿌린 물에 씻어가지고 소스만 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일 저녁 한식탁에 차려지는 두 가지 요리. 한식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한 단백질 식단. 운동 후엔 보충을 해준다네요. 칼로리를 낮춘 영양 밥상입니다. 반면 현주 씨는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토마토 샐러드. 단백질 보충을 위해 버섯도 챙겼고요. 맛있게 드세요. 여보, 나 요즘에 먹는 거 있잖아. 좀 갖다 줘. 밥상을 앞에 두고 어디론가 가는 남편. 현주 씨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챙겨 먹는 영양제랍니다. 지인의 소개로 요걸 먹기 시작했다는데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시사스 추출물 알약인데요. 다이어트랑 식이 조절에 좋다 그래서 먹고 있어요. 현주 씨는 매일 오후 5시에 저녁을 먹는답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해 맞춰주려 하지만 식단만큼은 포기 못한다고요? 여보, 식사할 때는 밥만 드세요. 알았어요.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으면 한 가지에 먹는 거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과식하면 안 좋겠지?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자. 15kg 감량 비결. 현주 씨는 운동과 식단 외 심리 다이어트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서 살 빠지면서 물론 건강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 회복되고 즐겁고 인생이 즐겁고 막 재밌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여보, 날씬하게 건강하자. 저녁때로 돌아가라. 오케이.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앞으로도 건강하게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살을 뺀 분들 보잖아요.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 자신감이. 네. 이런 살을 좀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잘못 빼잖아요. 네. 메가리가 없어요. 아니, 아파 보이더라고요. 잘못 빼면. 그래서 건강하게 잘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뱃살 공략하는 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동주 선생님 거부터 볼게요. 납작 뱃살 루틴? 이거 뭐예요?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보통 복근이잖아요. 납작한 이 복근을 갖는 게 보통 로망이신데요. 이게 사실 단기간에 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뭐 근육량도 좋고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루틴을 하나 만들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배워보시고 한번 우리가 납작 뱃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은 MC님이랑 원종래 씨 앞에 나오셔서 저희가 네. 아니 차 박사님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산이라서 납작까지 하려면 좀 오래 걸려요. 다녀오십시오. 네, 나오시면 되고요. 네, 제가 보통 뱃살을 뺀다고 하면 보통 복근 운동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뭐 흔들고 뭐 비틀고 이런 과격한 네. 운동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운동 말고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제가 매일 할 수 있고 틈틈이 할 수 있고 힘들지 않은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 네. 호흡이요? 호흡으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호흡만 호흡만. 잘해줘도 사실 복근을 자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그래요? 되는데요. 네. 호흡만 잘해도 이 뱃살이 빠진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아, 누웠어요? 네. 어느 쪽으로 누우면 될까요? 머리를 이쪽으로 하시고 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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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네. 아우, 저 이렇게 눕는 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눕고 그냥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할 운동은 복식 호흡이에요. 네. 복식 호흡에서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실 때는 가슴을 쭉 올려서 횡격막을 쭉 내릴 수 있도록 가슴을 쭉 올릴 수 있도록 들여 마시고요. 내쉴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랫배가 등에 닿을 정도로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복식 호흡하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복부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요. 네. 한번 내쉬어볼게요. 쭉 내쉬고, 내쉴 때 네, 아랫배가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복식 호흡을 하실 때 허리에 본인 이제 손을 넣고 이게 힘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가 나와서 그런지요. 네. 뭐 올라오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번 그게 그건데요. 아랫배 힘을 주시고 쭉 네, 네. 내쉬어 볼게요. 네. 아니 일단 들어 마셔야 내쉬죠. 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네, 쭉쭉쭉 더더더더 쭉 이렇게 힘을 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아랫배를 네. 빨리 짜듯이. 힘든데요? 네, 빨리 짜듯이. 짜는 느낌을 주니까 좋은데요? 네, 그러면 사실 복근에 계속 자극을 네. 주기 때문에 긴장도를 높이고 이러면서 사실 살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힘들어요. 네, 두 제가 번만 두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어나시고요. 일어나나요? 네. 수건을 오른쪽 무릎에 대시고요. 무릎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오른쪽 무릎에 대시고 왼쪽 다리는요. 쭉 뻗을 거예요. 무릎을 세우시고 쭉 뻗을 거예요. 쭉 뻗고 팔을 피신 상태에서요. 깍지를 끼고 왼쪽 방향으로 쭉. 아, 다리 쭉. 네. 네. 스트레칭도 되고 옆구리를 자극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시원한데. 네, 시원하죠. 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네. 꺾으려고 힘을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할 수 있는 강도에서 허리가 옆구리가 자극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버티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요, 이거 버티시는 힘이. 저 잘 되는데요? 네.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동작들을 좀 익숙하게 루틴을 만드시게 되면 복근을 만드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딱 운동 안 한 저는 티가 나잖아요. 그래, 아니면 운동을 안 하면 호흡이라도. 맞아. 이렇게. 네. 이번에 장민욱 선생님인데요. 다이어트 김밥? 김밥 뭐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김밥은 한번 하면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또 김밥 먹을 때 저는 김밥 한 줄만 먹은 기억이 없어요. 순대도 먹어야 되고 튀김, 떡볶이. 아니 우리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 칼로리가 한 300kcal 되거든요. 네. 근데 김밥 같은 경우는요 460에서 한 500kcal니까 와. 한 공기 반 내지 거의 두 공기 먹는 건데 거기에다가 참치 들어가죠, 돈가스 들어가죠, 이런 거 들어가면 아 이걸로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근데 다이어트 김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김밥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데 기본적인 칼로리를 높게 만드는 게 바로 밥이 주범이거든요. 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쌀만 생각해도 약 300kcal 정도가 나오니까 꽤 많습니다. 제가 오늘 김밥을 좀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이 밥 대신에 다른 걸 사용을 해볼 겁니다. 먼저 준비물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오늘 김밥 한 4장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반으로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말기가 편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자, 핵심 재료는 밥 대신에 사용하는 바로 이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2덩어리를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한 덩어리를 미리 찢어놨고 네, 이렇게 필요에 맞게 더 찢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풍족하게 많은 게 또 먹는 맛도 좋고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꼭 일본식 후토마키처럼 조금 더 두껍게 말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식감 좋게 손으로 쫙 찢어 주시면 되겠고요. 달걀 지단을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달걀 지단을 만들어서 저는 미리 이렇게 좀 썰어 놨고요. 그리고 애호박 3분의 1개, 그리고 양파 반 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안쪽에 지단으로 넣을 수 있도록 조금씩 썰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썰어 놓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희 김밥인데 지금 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대신에 지금 제가 지단을 잘게 썰은 거하고 닭가슴살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올리브유를 올려놓고 팬을 달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바로 넣어서 한번 볶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고 보죠. 네, 볶고 제가 이제 그 간장 1큰술 하고요. 그리고 올리고당 1큰술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그냥 필요에 맞게 조금씩 볶아주시고 그리고 애호박도 같이 썰어서 볶아 놓겠습니다. 네. 일단 저렇게 하니까 맛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칼질도 잘하시네요. 장명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뭐 아니 이제 요리 좀 선생님이신지. 해보셨는데요. 아, 이게 이제 요리하시는 분인지. 먹고 살려면 또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일단 채소를 한번 다 볶아주는 게 네. 시작이네요. 네. 아니, 저거만 오늘 시간이 먹어도 없어서 제가 맛있겠어요? 지금 같이 볶는데요. 원래 좀 따로따로 볶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볶은 채소를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숨이 좀 죽으면은 이제 김밥을 좀 말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혀놓은 거에다가 한번 직접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나 저게 궁금해. 어떻게 말하지? 자, 이렇게 반장 정도 준비한 거에다가 닭가슴살을 찢은 것을 좀 더 풍족하게 밥처럼 넓게 펼쳐주시면 되거든요. 엄청 많이 크는데요? 네. 저게 말려? 자, 이렇게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달걀 지단을 그 위에 또 풍족하게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김밥이. 네. 처음부터. 저게 두껍게 말 말리냐고. 거예요, 아주. 자, 그리고 이 위에 아까 미리 볶아 놓았던 야채들을 이제 올리죠. 양파하고 뭐 저는 이렇게 애호박만 준비를 했는데 다른 것들 조금씩 더 올리셔도 좋습니다. 자, 해서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아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게 많어. 와. 재료들이. 밥만 없지 재료들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물로 해서 딱 붙이시는구나. 네, 물로 해서 일단 붙이는데요.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잘 뭉쳐지지가 않으면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부추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추 한 두세 개 정도를 이용해서 묶어주셔도 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부추를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말아지나 했더니 저 되네. 요거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앞에 하나씩 만들어서 드렸으니까요. 이거 한 입에 씹어야 한 돼. 입에 딱 들어갈 만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와, 한 입 치곤 좀 크긴 해요, 아니. 이게. 와. 저는 야. 유독 입이 작아서 야. 이거 한 입에? 한 입에 도저히 못 먹습니다. 와, 맛있다. 맛있다. 이게 밥이 없어서 어떨까 싶었는데 닭가슴살하고 이 지단이 지단이 괜찮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거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아니, 너무 맛있어서 말을 맛있다. 못하겠네. 뭔가 이거 정보자 선생님. 네. 네. 5분 뱃살 순삭. 그리고 이게 네. 어떤 방법이에요? 네, 이제 운동도 했고 먹었으면 이제 나머지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5분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혈자리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환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화 안 될 때 많이 만지고 침 놓는 자리입니다. 배꼽하고 위쪽에 흉골이 있어요. 요 연결되는 이 라인의 중간 지점이 중환이고요. 또 중환하고 배꼽하고의 그 중간 지점이 바로 하환입니다. 중환, 하환, 그리고 배꼽 밑으로 이 손가락 4개만큼 내려간 자리가 관원, 그리고 배꼽 양 옆으로 손가락 한 3개 정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간 자리가 천추혈이에요. 이렇게 5군데의 혈자리를요, 그냥 우리 엄마 손은 약손 하듯이 사실 비벼주면 그 자리가 한꺼번에 다 자극이 되거든요. 이 자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비벼주기만 해도 특히 아랫뱃살이 많이 나오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5군데를 열심히 자극을 해주고 비벼주면은 변비 해결도 되고 아랫뱃살도 쏙 빠지게 됩니다. 네, 자기 전에 누워서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손은 약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모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박사님은 시서스. 네, 시서스는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코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도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라비아 등지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포독과 식물입니다. 건조하거나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매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효능이 다양해서 과거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민간요법에 사용됐고요. 인도에서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대 인도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도 이 시서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서스가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에 사용이 됐군요. 저는 그냥 시서스 하면 다이어트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우리 연예인들이 시서스를 이렇게 복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네, 시서스 추출물은요 다이어트의 큰 적인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 때문에 2018년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요.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아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 원료로 캐나다 보건국에도 등재가 되었고요. 영국 식품표준청에서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소개된 100% 식물성 원료입니다. 네, 실제로 연구 있죠. 연구 예. 결과도 알려주세요. 네, 실제로는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서스가 섭취 2주 후부터 체중이 약 2.47kg 감소하는 변화가 생겼고요. 섭취 4주 후부터는 체중 4.35kg이 감소됐고 체지방은 5.1% 감소했던 합니다. 실제로요. 시서스 섭취 8주 후부터는요. 체중이 7.4kg, 체지방이 7.9%, 허리 둘레는 8.6cm, 엉덩이 둘레는 9.1cm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이를 통해서 시서스 섭취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체형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떤 원리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정말 중요한데 이 렙틴 호르몬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춰주고 역할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방을 합성하게 억제해주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한 실험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수치 증가 폭이 대조군에 비해서 17배가량 높아진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같은 경우 포만감은 30% 증가, 렙틴 호르몬 자체는 29.9% 감소, 렙틴 저항성은 7.92mg/dl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서스의 이런 효능들 어떤 성분들로 인해서 가능한 건지 주요 성분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성분은 퀘르세틴. 네, 시서스에는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인 퀘르세틴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은 사과나 블루베리, 양파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양파에 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서스는요, 이 양파에 비해서도 60배 이상 더 많은 퀘르세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요. 저 나이 아니면 우리 중년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서스의 양파보다 시저스의 60배가 더 많이 들었다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네.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주요 성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성분은 이소람레틴. 네, 시서스의 주요 성분 두 번째는 이소람레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나 또는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와 같은 것들의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화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속에 지방이 자꾸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소람레틴은 우리 몸속에 이런 소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사전에 막아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실험에서 쥐에게 6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리파제, 즉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억제율이 75%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소람네틴도 다른 식품에 들어있는데요. 아몬드나 레드와인 등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서스의 함량은 이 레드와인의 1850배 이상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소람네틴 성분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음식이 소화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을 억제하게 되니까 쉽게 탄수화물이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이해가 쏙쏙 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비커에 담겨있는 저 상태를 우리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는 그냥 일반 도너츠를 넣었고 한쪽에는 이제 시서스 분말을 발라가지고 넣을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도너츠를 우리가 딱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이때 소화 효소인 이제 아밀라제나 리파제가 작동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리파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도너츠를 이제 한쪽에다가는 그냥 넣었고 한쪽은 시서스가 들어있는 채로 넣었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시서스가 안 들어있는 쪽은 완전히 다 흐물흐물하게 분해가 돼서 모두 다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해버렸고요. 시서스를 바른 쪽에서는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이해가 쏙쏙 그대로 되네요. 되어있죠. 네. 네, 소화 하나도 안 되고 몸 밖으로 싹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앞에 이게 있어요. 네, 시서스 가루 탄 거죠. 이 맛은 구수한 맛이에요. 구수하거든요. 네. 그냥 차처럼 먹을만 마실 수 해요. 있는. 네. 시서스의 또 다른 효능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중년 여성이 흔히 겪는 이 골 감소증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왕경기 중년 여성 134명에게 시서스 추출물을 6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골 손실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텐데요. 네,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식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공식 마크가 없다 그러면은 시서스의 기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 요것도 확인하시고요. 하루 권장량은 300mg이니까 양을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나 영유아, 어린이나 임산부, 수유부들은 또는 수술 전후 환자들은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건강한 뱃살 다이어트법 알아봤습니다. 원정래 씨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가는 자정 월드컵 3차전이 있습니다. 이거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어려운 경기겠지만 공은 드물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필승 월드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